안녕하십니까, 대바파파입니다. 여러분 계좌 안녕하십니까? 네, 저는 안녕하지 못합니다. 그래서 주식시장에 대해서 신도 모른다는 이 주식시장, 함부로 제가 왈가왈부하면 안 되지만 제 생각도 정리할 겸 몇 마디 끄적이겠습니다. 절대 집중해서 듣지 마시고요. 그냥 한 정말 작은 개인 투자자가, 개미 투자자가 생각을 정리하는구나, 쟤는 저런 생각 갖고 있구나, 아이고 참 못하네, 이런 식으로 흘려 들으시면 되겠습니다. 많이 빠졌다고 하는 이 주식시장, 사실 코로나 때에 비하면 3분의 1 정도밖에 빠지지 않았고요. 그리고 뭐 이 상황에서 더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은 열어두고 있습니다. 안 빠졌으면 좋겠지만 더 빠질 수도 있겠구나.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여기까지 빠진 이상 뭐 반등 줬다가 다시 더 빠질 수도 있겠고요. 아니면은 반등 줬다가 뭐 이렇게 사람 미치게 하는 경우도 있겠죠.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를 저는 가정을 하고, 계속 떨어지더라도 나는 버틸 만큼의 자금만 저는 투입할 생각입니다. 주식시장 빠질 때 하는 대응 방법들인데요, 제가 아는 것들 몇 개 적었고요. 그냥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. 또는 두 번째 방법, 요거는 고수들이 가장 잘하는 리밸런싱입니다. 기업들을 점검하고 잡초를 뽑고, 그러니까 안 좋은 종목을 손절하고 꽃에 물을 준다. 즉 좋은 종목에 이제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죠. 그런데 요거는 정말 그 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명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해야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지,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잡초가 인삼이었다면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면 그 쓰라린 가슴과 배는 정말 아플 겁니다. 세 번째 방법은 기존 포트폴리오의 추가 매수, 즉 물타기입니다. 떨어지면 그래, 내가 좋은 종목 골랐는데 더 떨어지면 싸게 주는구나, 좋다, 더 사야지,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방법은 주식은 나하고 맞지 않는구나, 안녕, 다시 보지 말자, 우리 이제 끝이야 하는 경우가 있겠죠. 모든 걸 다 팔고 나가는 방법이 있겠습니다. 저는 이 중에서 2번을 약간 변형해서 할 생각입니다. 이번 주식시장의 하락 이유를 여러 기사에서 많이 나옵니다. 중국의 문제들, 미국의 문제들, 그 미국의 국채금리가 급등해서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갈 것이다, 인플레이션이 생기면서 금리는 급등하고 그러면 국채에 돈이 몰리면서 주식시장에 있는 돈이 빠져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많이 기사가 들립니다. 중국과 미국 문제인데 신흥국들이 오히려 더 많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이런 저런 이유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외국인과 기관들, 즉 큰손들이 팔아 제낍니다. 그러면 주식시장은 떨어집니다. 주가는 더 싼 가격으로 팔기 시작하면, 현재 가격보다 더 싼 가격으로 팔기 시작하면 주가는 떨어지는 겁니다. 어쨌든 지금 이 이유들이 있는데, 제 생각에는 지금부터 중요합니다. 제 생각입니다. 제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른 생각 갖고 있으셔도 되고 댓글로 비판을 하셔도 됩니다. 다만 너무 큰 욕설이나 비난은 하지 말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어쨌든 이건 제 생각인데요. 앞서 있었던 것들은 헝다 그룹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도 미리 알고 있었고, 부채 한도 이건 뭐 몇 번씩 나왔던 거고, 국채금리 급등, 어차피 경제 좋아지려면 금리는 올려야 되고, 인플레이션은 결국 지금 물동량이라든지 원자재들의 순간적인 급등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하는 게 바로 저의 생각이거든요. 어쨌든 저는 이러한 리스크들은 결국에는 극복될 수 있다. 그래서 주식시장이 떠날 것이 아니라면 손절은 이미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. 물론 주식시장을 떠날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다 팔고 나가셔도 무방하겠죠. 그렇기 때문에 저는 리밸런싱을 하고 싶지만 그만큼의 능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, 정확한 구분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더 좋아 보이는 종목으로 할 생각입니다. 자, 그러면 저는 어떻게 행동하면서 추가 매수를 할 것이냐? 먼저 저의 대출 상황들을 보겠죠. 신용대출의 갱신 날짜가 있는데
이 갱신 날짜들을 파악하고 이자가 얼만큼 나오는지, 그리고 이 갱신 후에 이자가 올랐을 때도 저의 일상생활이 가능한지 스트레스 테스트를 먼저 할 겁니다. 그리고 앞으로 좋아질 종목들을 하나씩 생각해보고 고민해 볼 겁니다. 한 일주일 정도 계속 자료도 찾고 고민을 좀 할까 합니다. 물론 그 사이에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러면 주식시장이 올라가니까 좋은 거고요. 그리고 보유 종목 중에 시나리오를 점검해서 힘들지만 그 중에서 시간이 지난 다음 시나리오에 맞지 않는 것들은 어느 정도 쳐낼 생각도 있습니다. 그러면 언제 사느냐? 그 매수 타이밍은 신용융자와 융자 잔고죠, 잔고. 그리고 개인들의 투매, 그리고 단체방의 욕설,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떠나가려고 할 만큼 힘들 때, 그때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. 자, 제가 여기에 했던 행동 계획들 하나씩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, 이자 스트레스 테스트는 제가 엑셀 파일에 제가 있는 모든 대출들을 이런 식으로 다 표시해 놨습니다. 물론 제 거와 대박마마 거 다 포함해서입니다. 이렇게 대출 이자 원금이 있는데요. 이 이자 원금을 이유를 하나씩 올려가면서 금액을 계산해 보는 겁니다. 그러면 이 이자 금리가 5%까지 올라가도 과연 대박 파파와 대박 마마의 일상생활이 유지가 가능한가, 그것을 확인해 보고 가능하다 싶으면 요거는 그대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이죠. 만약 이거 일상생활 유지 안 되겠는데, 뭐 애들 밥값 나가고 뭐 학원비 나가고 이러면 힘들겠는데 싶으면 뭐 욕심이 나더라도 추가 매수는 하지 않고 할 생각입니다. 사실 아직까지는 조금 큰 금액은 아니지만 조금은 투자할 여력은 아직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특히 여기 신용 대출들이 있는데요. 이 만기가 돌아올 때 한도 축소에 대해서도 대비하셔야 됩니다. 다행히 저는 한도 축소가 조금 되더라도 대응이 좀 가능한 여력은 있습니다. 여러분들 중에 만약 뭐 10월 말이나 11월 달에 신용 대출이 이제 만기가 돌아온다. 그러면 만기를 연장해야 되잖아요. 연장해야 되는데 한도가 뭐 10% 정도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. 예를 들면 7천만 원을 빌리고 쓰는데 700을 갑자기 갚아라든지, 아니면 뭐 1,500을 갚아라든지, 이런 식으로 돈을 갑자기 갚아라고 할 수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은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.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특히 대출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자 스트레스 테스트 꼭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. 그리고 앞으로 좋아질 종목은 뭐 제가 계속 뭐 생각은 해왔던 것들입니다. 건설주들 좀 좋게 보고 있고요. 그리고 대형주 중에는 자동차 주들이 좀 마음이 가더라고요. 저도 지금 차를 사고 싶기도 하고 중고차 가격도 빠지지 않고,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반도체가 줄어들어서 뭐 앞으로 매출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. 차량용 반도체 결국은 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일말의 희망을 좀 가져보고 있습니다. 결국에는 만들어내는 만큼 잘 팔린다는 뜻 아니겠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로의 변화와 그리고 그 다음 자율주행으로의 변화까지 앞으로 자동차 산업은 굉장히 큰 먹거리들이 남아있는 산업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음식료주, 뭐 CJ 제일제당, 농심, 오뚜기, 샘표 이런 종목들, 이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곡물 가격도 상승할 텐데요. 캘리포니아 산불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그 자연재해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곡물들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격 상승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. 여기에 가장 큰 리스크는 이제 정부에서 가격 상승을 못하게 막아버리면 이게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, 해외 매출 비중이 큰 종목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고배당주도 이제 연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지금 10월 달이지 않습니까? 10월, 11월, 12월까지만 보유를 하면 3개월인데요. 연간 배당률이 5%, 6% 되는 것도 많이 있죠.
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배당을 노리는 것도 괜찮고요. 특히 저는 ISA 계좌가 하나 있거든요. ISA 계좌는 이 배당에 대해서 그 세금이 이제 계속 5년간 유지를 한다면 세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, 그래서 저는 요거를 이용해서 고배당주도 조금 집어넣고 있습니다. 리오프닝 관련주는 지금 이미 많이 올라서 조금 부담은 되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풀리면 뭐 하고 싶어 라고 물어봤을 때 1순위가 해외여행이더라고요. 제 주변에도 많이 물어봤거든요. 물론 저희 가족도 한번 가보고 싶다, 가자, 애들 데려가면 나가보자, 이런 마음도 많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억눌려 있는 해외여행 욕구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런 업종들 중에서 저는 종목을 고르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. 그리고 시나리오 점검인데요. 뭐 제가 소개드렸던 종목들 좀 얘기해주면, 뭐 이런 식으로 크로니클이 안 되면 나는 팔겠어, 미국형 매출이 올라가지 않으면 난 팔겠어,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점검해 두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. 신용잔고 추인데요. 전 이것과 단체방 반응을 보고 같이 매수 타이밍을 잡을 생각인데요. 신용잔고가 지금도 좀 줄어들고 있지만 코로나 반만큼이라도 좀 급격하게 좀 탁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면 바닥을 좀 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부분 집행할 예정이고요. 더 떨어지면 그냥 그때부터는 버티는 거죠.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. 바닥을 완벽하게 잡는다라고는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. 어쨌든 이 금융협회에 있는 통계 자료를 보면서 신용잔고를 많이 생각해 볼 생각입니다. 그리고 단체방은 저는 참여는 안 하지만 무료 단체방 몇 개 들어가 있거든요. 거기에서 이제 주식에 대해서 곡소리가 나오고 나는 주식 안 할란다 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을 때, 그때가 바닥인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. 이때. 네.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이런 종목들을 다시 넣고, 이런 종목들 시나리오 점검에서 안 좋은 종목들은 좀 쳐내면서 매수를 하면서 대응할 생각입니다. 정리하면 제 자금 확인하고 기존 종목 점검하고 분위기 보면서 좋은 종목을 매수할 예정입니다. 여러분들도 주식 하시면서 너무 많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. 만약에 나는 정말 볼 때마다 짜증나서 미치겠다 하시는 분들은 잠깐 주식 MTS를 안 열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힘내시고요. 이렇게 제가 주제넘게 주식시장에 대해서 몇 말씀 드렸고, 여러분들은 제 의견 참고만 하셔서 여러분들도 고민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고민해보시고 기록해보시면서 이러한 경험을 이제 경험치로, 여러분들의 능력치로 쌓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이만 물러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대박파파였습니다.